결혼을 하던 날의 기억은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공기, 사람들의 웃음, 축하의 말들, 그리고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던 제 모습까지 그 모든 게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죠. 그때의 저는 사랑 하나면 세상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 참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든 날이면 말없이 국 한 그릇을 떠주고 길을 걸을 때면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기에 저는 의심한 조각도 없이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구나.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제 인생을 내맡겼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들어온 첫날 밤의 냄새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새로 산 가구의 나무향, 커튼 사이로 들어오던 저녁 햇살,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둔 하얀 국화꽃 한 송이. 남편이 그 꽃을 제게 건네며 말했죠. 앞으로 이 집에선 당신 웃음소리가 제일 먼저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세상이 다 내 편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참 순수했습니다. 결혼이란 건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 초반엔 모든 게 반짝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행복했고 사소한 말에도 웃음이 났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밥을 먹고 퇴근하면 같이 마트를 다니고 주말이면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 뛰노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그렇게 보통의 행복을 누리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남편의 웃음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게 그렇듯 늘 오래 머물러 주진 않더군요. 결혼 1년쯤 지나자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오던 사람이 회사 사람들과 술자리가 잦아졌고 주말이면 함께 산책하던 사람이 피곤하다며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제 탓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요즘 너무 아이 이야기만 해서 그런가? 요리를 좀 더 잘해야 하나? 화장을 바꿔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은 어딘가 모르게 얇아졌습니다. 눈빛이 마주쳐도 예전처럼 깊지 않았고 대화는 짧아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며 물었습니다. 된장국이 좀 짜네. 다시 끓였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괜히 쿡 찔렸습니다. 예전엔 맛있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짜다는 말이 먼저였으니까요. 결혼 2년 차쯤 됐을 때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그 소식은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정말 기뻐했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서 초음파 화면을 보며 저게 우리 아야? 하고 웃던 그 표정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 믿음이 제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잠을 설치고 낮에는 젖병을 씻고 이유식을 만들며 하루가 훌쩍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초라해졌고 손톱은 늘 부러져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남편과 제 사랑의 증거였으니까요. 그 아이가 웃을 때마다 모든 고생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회식이 늘었고 휴일에도 피곤하다며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를 안고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면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걸까?
이게 함께라는 걸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후 100일쯤 됐을 때였죠. 남편이 약속이 있다고 나갔는데 밤늦게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땀이 흥건히 배었습니다. 밤 12시를 넘겨서야 들어온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낯선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남편의 코트를 받아 걸었죠. 그때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인상을 써? 그냥 회식했어. 그 말이 어찌나 차갑게 들리던지 가슴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웃음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웃는 법을 잊게 되더군요. 거울 앞에서 웃으려 해도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해가 흘렀습니다. 아이의 첫돌, 첫걸음마, 첫말을 지켜보며 저는 혼자서 행복해하려 애썼습니다. 남편은 늘 바빴고 그 바쁨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와 둘이 밥을 먹고 아이가 잠든 후 조용히 거실불을 끄는 게 일상이 되었죠. 그 어둠 속에서 늘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어느새 제 마음속에는 믿음이 아닌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확신이요. 그게 불안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진짜가 될 거라고는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평소보다 남편의 퇴근이 늦었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목소리도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피곤해서일 거라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시간은 새벽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부엌 벽을 따라 또박또박 울려 퍼질 때마다 제 가슴도 그 리듬에 맞춰 뛰었습니다. 거실 불만 희미하게 켜둔 채 앉아 있었죠. 아이의 젖병을 소독해둔 물이 이미 식어버렸고 식탁 위엔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가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냄비 속 국물 위로 기름막이 얇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기름막을 보고 있자니 내 마음도 그렇게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가 훌쩍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의 걸음걸이는 무거웠고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그 냄새 속에는 익숙하지 않은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적 없는 향수 냄새, 달고 묘하게 부드러운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무심히 웃으며 코트를 벗었습니다. 회식이 좀 길었어. 그 짧은 말 한마디를 남기고는 욕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말 한 줄이 공기 속에 남아오래 울렸습니다. 회식이 길었다는 말, 그 안에는 설명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게 없는 변명처럼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남편이 벗어놓은 코트를 들었습니다. 술과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 또 다른 냄새가 숨어 있었습니다. 가느다랗고 달콤한 향, 마치 다른 사람의 체온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 향을 맡는 순간 제 손끝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숨이 막혔습니다. 그저 옷을 정리하려 했을 뿐인데 제 손은 마치 죄를 짚어내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와이셔츠를 들었습니다. 희고 깨끗해야 할 셔츠의 깃부분에 희미하지만 확실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붉지도 않고 분홍도 아닌 어딘가 기묘하게 흐릿한 색. 그건 분명 립스틱 자국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고 제 귀에는 제 심장 소리만 울렸습니다. 아니겠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우연일 거라고,
빛에 비친 착시일 거라고. 하지만 아무리 닦아도 그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얼룩은 마치 제 의심을 비웃듯이 셔츠에 단단히 스며 있었습니다. 세탁기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으로 자국을 문질러 보았지만 손에 묻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가슴 속에서는 낯선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안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낯선 현실 앞에서 몸이 먼저 알아버린 확신이었습니다. 남편이 욕실에서 나와 무심히 물었습니다. 내 셔츠는 세탁기에 넣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셔츠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눈길이 잠시 그 자국에 스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눈빛 속에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흔적이었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뒤로 남은 건 정적뿐이었습니다. 세탁기 안으로 셔츠를 넣으며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물이 차오르고 회전이 시작됐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지워지는 게 아니야. 아무리 돌려도 이건 지워지지 않아.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 위를 바라보다가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가 나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균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앞으로 무너질 긴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립스틱 자국을 본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루가 흘렀지만 공기에는 묘한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어올 때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속에서 저는 낯선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익숙했지만 마음의 방향은 더 이상 이 집을 향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는 줄었습니다. 남편은 늘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저는 그 손끝에서 불안이 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 중에도 그는 화면을 스쳐보며 말없이 웃곤 했습니다. 그 웃음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제게 향한 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때마다 젓가락을 들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된장국의 김이 서서히 식어가며 식탁 위에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고요가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택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비명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스쳐보는 눈빛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출근할 때 인사 대신 짧은 고개 인사만 남겼고 퇴근 후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탁에 남겨진 수저와 그릇들이 마치 우리 관계를 대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있어도 함께 있지 않은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밤이면 남편은 늦게까지 거실 불을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 무언가를 보고 웃기도 했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방문 틈 사이로 바라보며 저는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집에 있으면서 그는 어디에 있는 걸까? 어느 날은 그가 셔츠를 세탁기에 넣어두지 않은 채 회사로 나갔습니다. 무심히 그 셔츠를 들었을 때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 향은 결코 제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스치듯 코끝을 자극하자 심장이 묘하게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의심은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다는 걸. 그 작은 자국 하나가 이제는 냄새, 말투, 표정,
침묵 속까지 스며들어 모든 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셔츠를 조심스럽게 개며 다림질을 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피어오르는 동안 제 눈앞에선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셔츠를 입고 어디로 갔을까? 누구와 마주 앉아 있었을까? 그 여자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이 떠올랐을까? 그 상상들이 제 손끝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다리미를 쥔 손에서 김이 솟아오를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타들어갔습니다. 남편의 말투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예전엔 퇴근 후 하루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 이제는 피곤해. 한마디로 모든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벽처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벽 너머로 손을 뻗어 닿으려 해도 손끝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던 겁니다. 밤마다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어도 그 호흡이 내 곁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불 아래 서로의 체온은 있었지만 마음의 온도는 이미 달랐습니다. 그 차가움이 서서히 퍼져나가면서 저는 점점 잠을 잃어갔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꿈이었죠. 남편을 부르는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남편이 그 소리에 미소 짓는 모습. 잠에서 깨어도 그 잔향이 남아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감정 속에서 저는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차려놓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몇 바퀴를 돌았는지도 모를 만큼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들이 하나둘 말라가기 시작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더니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등 뒤를 바라보던 저는 어느새 손에 쥐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떨어진 수저가 짧게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이 문득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쳐다보지 마. 그 한마디가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말 속엔 짜증도, 피로도, 그리고 차가운 단절의 의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저 잠시 시선을 준 것뿐이었는데 그는 그 시선조차 불편해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걸.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거실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냄비 속 국물이 끓지도 식지도 않은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안이란 게 이런 걸까요? 보이지 않지만 숨을 조이듯 천천히 몸 안을 잠식해 들어오는 것.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모든 게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 하루하루를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들이 허공을 맴돌다 발밑으로 쌓였습니다. 저는 잠시 친정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려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었기에 어머니가 아이를 보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의 공기 속에서 잠시 마음이 풀렸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제 얼굴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아셨죠.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네. 그 한마디에 웃어 보였지만 웃음이 끝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는지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저녁 무렵 아이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하늘 끝이 붉게 물들 무렵이었죠. 남편은 그날도 퇴근이 늦을 거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 세탁을 하고 아이 재울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차 안의 온기는 이상하리만큼 포근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이 서늘했습니다. 이유 모를 예감이었습니다. 별다른 근거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는 제 무릎 위에서 잠들었고 저는 조용히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에 스치는 불빛들이 마치 빠르게 도망치는 기억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건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분명 아직 퇴근 전이라 했는데 제 손이 현관 손잡이에 닿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가슴 안에서 크게 뛰었습니다. 혹시 전기를 끄고 나왔던가? 아니면 남편이 생각보다 일찍 왔나? 그 짧은 생각 사이로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불빛은 부엌까지 번져 있었고 공기엔 낯선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집안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달고 부드러운 향, 화장품 냄새 같기도 하고 향수 같기도 했습니다. 그 향이 코끝을 스치는 순간 제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신발장 앞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거기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두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굽이 높지도 않고 반짝이는 장식이 달린 검은색 구두. 남편의 구두 옆에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있어 왔던 것처럼.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가라앉고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구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또렷이 보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증거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외면해온 진실의 형태였습니다.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서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문 안에는 내가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세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짧고 가볍게 튀어나온 그 웃음 한 조각이 세상의 모든 소음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도망치듯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손잡이를 붙잡은 채 한참을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이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갈 때 세상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뒤돌아 계단을 내려가며 제 발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집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낯선 곳을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자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공허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다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눈동자엔 빛이 없었습니다. 손끝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며 마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 안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친정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무슨 일 있었니? 그 말에 저는 그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마디를 내뱉자 목구멍이 막히는 듯 숨이 멎었습니다. 그 한 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확신, 배신,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거리. 그날 밤 저는 방 한구석에서 이불을 덮은 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신발장의 구두가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그 구두 옆에 남편의 신발이 놓여 있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제 결혼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밖에선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떨렸습니다.
불안은 이제 더 이상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안에 자리 잡은 하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저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친정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았고 저는 그저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밥맛이 없었고 창밖을 보며 하루가 지나가는 걸 지켜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면 불면증처럼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 구두 한 켤레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 문틈 사이로 스쳐나왔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 끈질기게 남아 있었습니다. 귀를 막아도 잊으려 해도 그 순간의 공기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잠을 자려 해도 눈꺼풀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보면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이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물을 끓이고 제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 따뜻한 잔을 손에 쥐고 있어도 제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은 조금씩 죽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겨울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몸을 맡기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버릴까? 그 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있던 세월, 견뎌왔던 수많은 날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고통도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규칙적인 숨결,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손을 덮어주려 다가가던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작은 손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는 단 한 사람뿐이었고 그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하면 결국 상처는 이 아이의 몫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남편과의 싸움이 아니라 제 마음과의 싸움이라는 걸. 포기하면 편하겠지만 그 편안함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랑은 이미 끝났지만 책임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던 밤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초췌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 밑에는 그늘이 깊게 드리워 있었고 입술은 피가 말라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인생일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거울 속 여인이 나를 똑같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결에 제 이름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어둠 속을 갈랐습니다. 그 한 줄의 목소리에 모든 생각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울음은 소리도 없이 흐르는 오래된 비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버텨야지. 그 한마디가 제 안의 모든 불안을 붙잡았습니다. 그건 다짐이라기보다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이 남긴 상처보다 더 큰 건 아이에게 상처가 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남는다 해도 그 의무만큼은 지켜내야겠다고. 이불을 덮고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작은 체온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제게 다시 숨을 쉬게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적어도 아이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은 이후 긴 세월 동안 저를 붙잡아준 단 하나의 밧줄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울분도 질투도 원망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마음 한가운데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놓인 듯 했습니다. 그 돌이 무겁고 차가워서 더 이상 감정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있어도 없는 사람,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사람, 그저 같은 공간에 있을 뿐 서로에게 아무 의미 없는 존재. 그게 저희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보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지만 그 빛은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움직일 때면 저는 일부러 시선을 돌렸습니다. 커피포트가 끓는 소리, 의자 다리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 그 모든 생활의 소음이 귀에 들려도 저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가 다녀올게라고 인사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굴었습니다. 저의 침묵은 그에게 익숙해졌고 그의 무심함은 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외출한 뒤 집안엔 정적만 남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아이의 교복을 다리고 식탁을 닦고 책가방을 챙겼습니다. 그것이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만이 제 세상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제 숨이 되었고 아이의 목소리가 제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는 그제야 얼굴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그 말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만큼은 제 안에 얼음이 녹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잠드는 밤이면 다시 차가운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함께 있는 이 집이 이제는 아무 온기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늦은 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도 이제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그가 제 앞을 지나가며 무심히 물었습니다. 아이 잘 재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원하지 않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식탁 위에는 2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먹었고 저는 아이와 함께 먹었습니다. 그가 먹다 남긴 밥그릇을 치우면서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릇에 붙은 밥알을 물로 헹구며 내 삶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붙어있던 감정이 물에 풀리듯 천천히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집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침묵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서로의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지 모든 감정이 끝난 사람들 사이의 공기였습니다. 하루는 세탁을 하다 남편의 셔츠를 들었습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셔츠였지만 그 옷의 주름 사이로 지난날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다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아무리 다려도 구김은 남았습니다. 그건 옷의 주름이 아니라 제 마음의 자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아이 옆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은 다 말라버린 지 오래였고 대신 깊은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릴 때마다 세상이 조금씩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아이의 엄마야. 그 한마디가 제 모든 마음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말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보이지 않았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제 삶의 한 장면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배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깥 세상에서 무언가를 쫓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집안에서 아이를 위해 하루를 쌓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아이의 웃음은 제게 빛이 되었습니다. 그 빛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을 때마다 여전히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온기 덕분에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 옆에 있었지만 내 삶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직 아이만을 바라보며 아무 일도 없는 듯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잔인할 만큼 빠르게 흘러갔고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깥 세상에서 살았고 저는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자라 대학에 가고 하나둘씩 독립했습니다. 집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시간을 알렸습니다. 세월은 남편의 어깨를 굳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엔 당당하던 그가 어느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지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지만 병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그가 누워있던 침대 곁에 서 있으면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연민이라 하기엔 너무 차갑고 분노라 하기엔 너무 오래된 감정이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얼굴인데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닌 얼굴. 한때 내 옆에서 웃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 표정도 읽히지 않는 얼굴. 그 얼굴을 보며 마음 한켠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가끔 힘없이 물 한 잔을 부탁할 때면 저는 아무 말 없이 컵을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닿을 듯 말 듯 스치면 오래전의 기억들이 아주 잠시 스며들곤 했습니다. 결혼 초 그가 제 손을 꼭 잡고 미소 짓던 얼굴이 순간적으로 겹쳐 보였습니다. 그 찰나의 착각이 지나가면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냉기 어린 공기 속에서 남편은 병든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남편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때때로 밤의 기침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소리가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고 이상하게도 익숙했습니다. 그 고통조차 이제는 생활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자신이 서글펐습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병이 생각보다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주 작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놀라움도 슬픔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오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밤 병실의 불이 희미하게 꺼지고 남편이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점처럼 반짝였고 그 빛이 남편의 얼굴 위에 희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 문 앞에서 웃던 그의 얼굴, 퇴근 후 밤 냄새가 난다며 웃던 그 표정,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시간이 그 모든 걸 지워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흔적들이 내 마음 구석 어딘가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손 위에 내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온도. 그 손을 잡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정적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 말이 닿는 순간 가슴 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아주 잠깐 한 줄기 바람처럼 스쳤습니다. 눈물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잠든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사이로 흘러가는 차들의 불빛이 마치 세월 같았습니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붙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을 붙잡으려 하지 않은 게 어쩌면 제 삶의 가장 큰 후회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밤 처음으로 남편의 숨소리가 고요히 들렸습니다. 그 고요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히 오랜 세월의 끝에서 찾아온 평화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속삭이듯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도 되겠지. 남편의 병세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말라갔고 숨소리는 짧고 거칠어졌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늘 무겁고 건조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 햇살이 비쳤지만 그 빛조차 남편의 얼굴 위에서는 희미하게 식어갔습니다. 의사는 이제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저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결말을 마주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누워 눈을 감고 있었고 깨어 있을 때조차 입술을 떨며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곤 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저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와 나 사이엔 더 이상 물을 것도 대답할 것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병실을 오가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지인들도 회사 사람들도 심지어 아이들조차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건 저뿐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그리고 스스로의 의무감 때문에 저는 그 옆을 지켰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책임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기침을 몇 번 하더니 마치 마지막 힘을 짜내듯 제 손을 찾았습니다. 그 손은 이미 뼈처럼 가늘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끝을 얹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내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잊었던 온기가 손끝을 스쳤습니다.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그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병실의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닿았을 때 제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올라왔지만 그중 어느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떨리며 제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시선이었지만 제 입술은 끝내 닫혀 있었습니다. 용서는 단어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순 세월은 그 한마디로는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끝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고 가슴이 오르내리는 폭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리다가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주 긴 악몽이 끝나는 것을 확인하듯 조용히 그를 보았습니다. 눈앞의 얼굴은 더 이상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지난 세월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림자이자 동시에 내 인생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사랑했던 기억도 미워했던 감정도 모두 낡은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와 병실 창가에 닿았다가 녹았습니다. 그 녹는 소리조차 들리는 듯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주며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습니다. 그날 병실을 나서며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눈부셨습니다. 눈부시다는 생각조차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한 생각에 가슴이 텅 비었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그 자리가 허전해야 하는데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자리에 커다란 구멍만 남은 듯 했습니다. 그 구멍 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이 눈을 시리게 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긴 세월의 끝, 마침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고요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하얀 국화꽃 냄새가 장례식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향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고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가 공기 속을 흘렀습니다. 검은 천으로 덮인 영정사진 속 남편은 생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절차가 하나의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위로는 공허했고 그들의 눈빛 속 연민은 나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과의 모든 감정은 끝이 났으니까요. 나는 다만 이 시간조차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문 밖에서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자세에는 묘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굳은 결심이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곧장 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정적을 깨며 울렸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 여자를 향했습니다. 나는 낯선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내 앞에 멈춰 섰을 때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향이었습니다. 몇십 년 전 한 번 맡고 잊지 못했던 향이었습니다. 그 냄새 하나로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떨며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고인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말이 공기 속을 갈랐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장례식장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세상을 뒤흔들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남편의 두 번째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엔 숨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았던 진실을 꺼내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도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히려 자신이 정당하다고 믿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크게 뜬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는 너무나 차가웠고 목 안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들은 말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오랜 세월을 함께했으며
법적으로 결혼은 아니었지만 사실혼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어질수록 내 안의 침묵이 깊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조용히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국화꽃을 떨어뜨렸습니다. 꽃잎이 흩어져 바닥에 부딪히며 부서졌습니다. 그 부서지는 소리가 내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모든 게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남편분은 제게 평생 함께 하자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도 놀람도 그 어떤 감정도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오래전 일이었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처가 다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물러났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기이하게도 담담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숨을 죽였고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뜨자 장례식장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레 내 표정을 살폈지만 나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서도 나를 놓아주지 않는구나. 그날 밤 조문객이 모두 돌아간 후 홀로 남은 장례식장은 한없이 조용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불빛이 남편의 영정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오랫동안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미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남편의 영정 사진은 조용히 치워졌습니다. 향 냄새가 사라진 자리에 묘한 공허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가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차림은 그대로였지만 이번엔 슬픔 대신 낯선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미 결심이 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곧장 본론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자신은 오래된 인연이며 법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였다고, 따라서 남편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다림 끝에 마땅한 몫을 찾으러 온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화장은 단정했고 손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가방 속에는 아마 변호사의 명함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녀의 시선엔 이미 승산을 확신하는 여유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남편의 재산 분할을 요구한다고. 그 말이 끝나자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무 감정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눈썹을 찡그리며 내 표정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자신은 정당한 권리를 찾을 뿐이라고. 그 말은 마치 예고된 전쟁 선포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내 표정에서 어떤 흔들림이라도 찾으려 했지만 내 얼굴엔 아무런 미세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잔이 탁자에 내려앉는 소리만이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불쾌하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곧 고소장을 보내겠다고.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 한마디에 그녀의 얼굴빛이 굳었습니다.
그 표정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두려워할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나는 이미 40년 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았던 그날, 나는 이미 이날이 올 거라는 걸 예감했습니다. 그 여자는 언젠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 남편이 죽고 난 뒤엔 반드시 재산을 빌미로 내 앞에 서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눕고 나서 나는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집과 예금, 땅, 보험, 그 어떤 것도 허술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정신이 온전할 때 나는 그를 앉혀놓고 서류 하나하나에 도장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때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이 여인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명의를 내 앞으로 완전히 이전한 증서들이 서랍 안에 고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남편이 남긴 재산은 이미 내 소유였습니다. 그녀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걸 마무리한 뒤에도 나는 그 서류들을 자물쇠로 잠가두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고소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대동해 남편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문에도 작게 실렸습니다. 사망한 남성의 재산을 둘러싼 이중관계 소송. 하지만 나는 아무 동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모든 증거보다 내가 쥔 서류 한 장이 더 강력했으니까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안은 냉랭했습니다. 판사의 질문에 그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 함께 쌓은 시간, 그리고 자신이 받은 상처를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가 내게는 지난 세월의 그림자처럼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을 때 나는 조용히 서류 한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공증된 명의 이전 문서가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남편의 서명, 도장, 날짜, 공증 확인서까지. 그녀가 내세운 말들은 종이 한 장의 증거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판사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전부 내 소유이며 그녀에게는 단 1원의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정을 나서는 순간 그녀가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건 오늘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40년 전 당신이 올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그 말이 끝나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법정 밖의 복도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뒤돌아 걸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쌓인 억울함과 고통이 그날 처음으로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라는 단어조차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예견된 결말이 도착했을 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하늘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나는 오래전 신발장 앞에서 낯선 구두를 봤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시작된 악몽이 이제서야 끝난 듯 했습니다. 그 여자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나는 잃었던 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며칠 뒤 집은 오랜만에 고요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그리고 법정의 소음이 사라진 뒤 나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렸고 그 빗소리가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틈 사이로 비에 젖은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문을 열자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동자는 피로와 초조함으로 짙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자국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이어질수록 그 품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재판이 끝난 뒤 모든 걸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재산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고 주변 사람들마저 등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살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다고 이제는 조금이라도 나눠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두 손을 짚고 떨리는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조용했지만 절박했습니다. 한때 자존심으로 가득했던 여인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부서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바닥으로 눈물이 떨어지는 걸 봤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빌었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의 보상이라도 조금만 달라고. 그 말이 들리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오래전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처음 남편의 외도를 알았던 날, 현관 앞에서 낯선 구두를 보았을 때의 그 충격, 친정으로 도망치듯 돌아갔던 밤의 눈물, 그리고 남편의 침묵과 그녀가 남몰래 웃으며 내 자리를 대신 차지했던 세월들, 그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걸음을 옮겨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단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남편과 함께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현실에서 돈 한 푼 없이 그 지옥을 살아보세요. 그 말이 끝나자 그녀의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순간 숨이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고 빗물이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몸을 일으켰지만 그 동작엔 힘이 없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은 초라했고 그 얼굴 위엔 모든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나설 때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이 창문 너머로 흐릿하게 사라졌습니다. 나는 문을 닫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방 안에 남은 것은 눅눅한 공기와 바닥에 떨어진 빗물 자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남편의 영정 사진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은 이미 치워졌지만 그 자리에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을 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끝이 났어요. 그날 밤 창문을 두드리던 빗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긴 세월의 고통이 천천히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도 그 여자도 그리고 나 자신도 이제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긴 악몽의 끝에서 비로소 안식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두 번째 여인까지 사라진 뒤 세상은 놀라우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다툼도, 그 어떤 눈물도 없는 나날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평화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뜹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엌의 나무 식탁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그 빛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 냄새가 번지고 주방 한켠에서 자식들이 웃으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그 소리가 내 귀에 닿을 때마다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걸 느낍니다. 젊은 시절엔 하루하루가 견디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숨 쉬는 것도 의무였고 웃는 것도 가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숨을 쉴 때마다 감사함이 밀려옵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빨래를 널 때도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저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나를 엄마라고 부르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은 세상 어떤 보석보다 값졌습니다. 그들은 나의 희생을 몰랐고 내가 겪은 세월의 어둠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더 순수했고 그 순수함이 내 마음을 구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앉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 부드러운 반찬의 향, 그리고 서로의 웃음이 식탁 위에 가득합니다. 그 순간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창밖에는 해가 지고 노을이 천천히 집안을 붉게 물들입니다. 그 붉은 빛 아래서 나는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얼굴에는 남편의 흔적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한때 그 흔적이 보기 싫어 눈을 피했던 날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흔적마저도 내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속에서도 피어난 생명들이 나를 살렸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준 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가 다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한 희망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이 나를 이 자리로 데려다 준 길이었음을 알기에 그 길조차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 위에서 가장 단단한 행복이 피어난다는 걸 이제야 압니다. 밤이 찾아오면 나는 여전히 남편의 영정이 있었던 자리를 바라봅니다. 그 자리는 이제 비어 있지만 그 자리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그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의 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내게 다가와 팔을 겁니다. 그 품 안에서 나는 세상 모든 무게가 사라지는 듯합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은 남편에게서 온 게 아니라 내가 품은 이 생명들에게서 다시 피어났다는 것을. 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구나. 그 한마디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공기마저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세월이 나를 무너뜨렸지만 결국 나를 다시 세운 것도 세월이었습니다. 창밖의 밤하늘엔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고요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났다고, 그리고 정말로 새로 시작되었다고.